진인이 나타나 이 씨가 망한다. 조선의 이씨 왕조를 무너뜨릴 진인의 출현이었습니다. 진인이 나타나 이 씨가 망한다. 진인이 누구? 진인?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왜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을까? 보다 확실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우리 서현철 씨 한번 그 예언서의 구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남의 섬으로부터 진인이 나와 계룡산 창업을 이룩한다. 정씨가 해도의 군사를 이끌고 금강을 건너오면 천운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의 섬이 어디 섬 얘기하는 거예요? 남해. 그러니까 이게 정씨 진인이라는 존재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계룡산의 새 왕조를 세우면 나라의 천운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근데 진인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교수님? 약간 신선 같은 걸까요? 예, 원래 진인이라고 하면은 도교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류에서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정씨 진인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현실을 깨부수고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어줄 존재였던 겁니다. 자, 이때 정씨 진인을 기다리는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음. 계속 이 언제까 하면서 약간 설렘 밤 이게 기다림도 있고 막 엄청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예언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 이처럼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을 정씨 진인의 존재는 바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언서를 금지한 왕실의 통제 때문에 정감록은 은밀하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필사본으로 전해졌죠. 이런 유포 과정에서 현재 전해지는 정감록은 어떤 게 진본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예언의 글자가 합쳐진 정감록은요, 그야말로 조선시대 대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 진인의 흔적은요,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초 이래로 참설이 있었는데 연사년 계룡산 개태사 터는 곧 후대의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 아, 기억나. 자, 조선 건국 초기부터 이 정씨가 계룡산에 새 도읍을 지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 문장 너무 낯익지 않아요? 맨 처음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씨와 관련된 예언은 국초부터 많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요, 조선의 예언 속 새로운 왕조는 왜 정씨였을까? 근데 정씨가 있나요? 지금 우리 이씨 조선왕조 끝나고 정씨? 자, 시간을 돌려서요. 1589년 10월 1일 선조가 재위 중이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요, 영모 고발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따르면 주모자는 영모를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면서 이런 글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목자망 전읍흥. 또 나왔어. 목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목자는 첫 번째 천기 누설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읍이 있어요. 전읍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한자 두 개 합치면 한자가 뭐죠? 어우, 그러니까. 좋아요. 느낌 좋아요. 파자 형식으로 전과 읍자를 나란히 붙여 볼까요? 정씨가 만들어집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해석은 뭐냐면 이 씨가 몰락하고 정 씨가 새로 세워질 운명이니 두려워 말고 영모에 가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이 누구지? 자, 이때
영모 주모자의 이름은 바로 정여립이었습니다. 정렬인 모반 사건.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었죠. 조나단 씨, 이 조선 왕조와 대립했던 정씨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정몽주, 정도전. 자, 대표적으로 이성계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한 정몽주. 신권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다가 이방원에게 살해된 정도전. 게다가 정여립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조선 왕조를 대신할 새 왕조의 주인공은 정씨다. 이런 생각이 싹 튼 게 아닐까요? 그리고 1811년 정감록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교과서에 꼭 나오는 이것 보시겠습니다. 홍경래다. 들어보시죠. 네. 아유, 그럼요. 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 1811년 12월 18일 홍경래를 주축으로 한 농민들의 봉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안 그래도 힘겨웠던 백성들의 삶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만큼 고달파왔습니다. 어린 왕 순조를 이용한 외척 가문을 필두로 권력을 잡은 양반들이 벌인 국정농단, 바로 세도 정치. 세도 정치. 게다가 홍경래가 살던 평안도는요, 외적의 침입이 잦은 변방이라는 이유로 조선에서 오랫동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쌓이고 쌓였네. 홍경래는요,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출신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조선을 바꿔보겠다라는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홍경래의 난에 동조했던 이유, 그게 사실은 정감록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홍경래의 난이 정감록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정씨는 아니잖아요. 이때 홍경래가 봉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정진인은 조선에서 태어났다. 홍경래는 진인의 명을 받아 도원수로서 내년 3월에 동시에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랑 어떤 정씨의 그 명을 받고 이렇게 한다. 홍경래는 봉기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은 정씨 진인의 지휘를 받는 군 통솔자로서 봉기했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홍경래와 봉기군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다? 바로 정감록 예언의 그 정씨 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근거가 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당위성을 힘들기도 했으니까. 힘들기도 했고. 그렇죠. 믿고 그러니까 뭐라도 싶은 이렇게 거예요. 좀 매달리고 믿고 맞아요. 싶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만약 백성이라면 홍경래 이 말을 듣고 봉기에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전 참여합니다. 왜냐면 이제 곧 오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 보통 이러한 예언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웠기 때문에 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널리 퍼뜨려졌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동은 불안과 불만이 팽배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정씨 진인이 함께한다는 봉기군으로 하나들 모여듭니다. 그렇게 1811년 12월 18일 정씨 진인 아래 모인 500여 명의 홍경래와 봉기군은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홍경래의 봉기군은요, 단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7개 지역을 점령합니다. 특히 이 중에 정주성이 있었는데 봉기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곳에 무혈 입성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필사적 노력에도 조선 조정에서 급한 어마어마한 관군을 물리칠 수 없었죠. 봉기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1812년 4월 19일
홍경래와 봉기군이 버티고 있는 정주성 성벽을 폭파한 관군들은요, 무너진 성벽 틈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결국 홍경래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이날 정주성에서 체포된 백성들은 무려 3천여 명. 조선 조정은 총 1917명의 백성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태도로 사건을 정리한 조정. 이후 당시 왕인 순조가 홍경래에 대해 남긴 말을 한번 서현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역적 홍경래는 본디 벌레 같은 미물로 참 위의 요원을 선창하였고 농민과 황건이 다시 도가 있는 세상에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순조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역적 홍경래는 예언의 요사스러운 말을 앞장서 외치며 도적과 황건 같은 무리를 세상에 다시 불러낸 벌레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이죠. 교수님, 홍경래 난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은 정감록을 아예 믿지 않았겠네요. 네, 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사료에 등장을 하는 것이 영조대부터인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홍경래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러 반란들에서는 이 정감록을 계속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마도 백성들은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희망.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었어. 다시 기다리는 거지. 간절함이 그냥 표현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코로나 엄청 심했을 때 있잖아요. 그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코로나 언제 끝나는 예언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 믿고 그때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뭔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듦이잖아요. 그런 예언을 좀 믿었던 게 아닌가. 공권력에 의해 처절하게 패배하고 짓밟혔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정감록이 보여준 세상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